아이스박스나 보온 보냉 박스인데요. 또는 또 종이 박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박스 탈부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루미늄이나 금속 어떤 판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열이나 냉기가 반사 복사되는 원리를 따라서 알루미늄 거기 아이스박스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가 이제 알루미늄 판이나 뭐 다른 금속판 위에 뚜껑도 그렇게 되고요. 이것을 거기다 이렇게 그럼 이제 굉장히 보온 보냉이 잘 되겠죠. 그럼 이제 보온 보냉 일반적으로 팩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되는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조각들, 알루미늄 조각들이나 금속 조각들을 넣어가지고 또 돈이 많이 들면 약간 싼 제품들을 그렇게 넣거나 입자 구조로, 이렇게 입자 구조로 볼록볼록볼록하게 들어가든지 입자 구조로 넣어가지고 열이 나는 게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이런 데뿐만 아니라 난방 제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또는 금속판, 알루미늄 금속판인데 거기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서 이렇게 사용되거나 난방 제품에도 사용되거나 집안의 벽체 같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냉기나 열기를 이렇게 반사 복사 또는 대리 현상을 만듭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조명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서 냉기 빛이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거나 또 금속에다가 오목한 홈을 갖다 파서 오목공울처럼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게 그쪽에 수십장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수십장을 태양광을 그 태양광 패널에 집중시켜서 발전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열 발전, 또 태양열 조리기도 되고요.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집안의 벽체에도 이것을 만들어 살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방식은 제가 이렇게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거기다 볼록볼록볼록볼록한 이렇게 자갈 구조, 열이나 냉기가 축적되게 하기 위해서 볼록볼록볼록하게 밀도를 가진 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가 냉기가 열이나 축적되어서 거기서 좀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도 이게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냉장고, 에어컨, 뭐 난방기구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거나 집안의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열 벽지나 스티로폼에도 볼록볼록한 스티로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냉기가 열이나 축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보온 소재로서 모든 단열자의 형태 또는 패널, 집안의 어떤 판넬 같은 거, 건축 내부의 판넬 구조에도 볼록볼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열이나 냉기를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보온 소재로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아이스박스를 처음 돌아가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알루미늄 금속판을 넣거나 그래서 그걸로 아이스박스를 만든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알루미늄 입자들을 거기서 뿌려가지고 증착을 시키거나 알루미늄 입자들을 넣어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거나 기존에 은박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은박이나 있잖아요. 그럼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 그랬죠.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주면 기존의 알루미늄 은박을 입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이나 냉기가 증폭된다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데도 이렇게도 냉기를 증폭시키거나 이런 구조로 산순한 구조형 알루미늄 넣은 거 그 하나만으로도 냉기를 증폭할 수 있는데요. 집안에 어떤 단열 벽지나 스티로폼 소재에도 이것을 넣어도 되고요. 또는 비닐 소재하고 결합해가지고 집안에 보온, 창문에 부착형으로 들어가서 보온을 만들어내거나 뽁뽁이하고 결합해서 비닐 사이에 뽁뽁이 들어간 제품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보온 소재로서 창문에 부착해서 하거나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사이사이에 여러 개 두꺼운 스티로폼이다 그러면 그 안에 비닐이 들어가는 거죠. 기타 단열재가 들어가는 구조도 돼요.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거기서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온 소재를 스티로폼을 만드는 이런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아이스박스로 이제 스티로폼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거기도 이게 동일한 기술을 아이스박스인데 거기에다가 스티로폼 사이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기타 단열재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아이스박스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스티로폼형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단열벽지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또는 것을 가로, 스티로폼이나 단열벽지 이런 데도 가로 형태로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기타 벽지나 바닥재에도 온도를 좀 높일 목적으로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로 형태로 넣어주면 거기에 열이나 냉기가 반사 복사되는 이런 그런 벽지나 바닥재, 장판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아이스박스에다가 알루미늄 어떤 입자들을 가로 형태로 뿌리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금속 판을 아예 넣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스티로폼형 아이스박스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도 알루미늄 소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그러면 이번에는 구조형 어떤 아이스박스인데 스티로폼 소재가 됐든 기타 다른 소재가 됐든 발포 소재가 됐든 이렇게 안에 그 알루미늄 판을 넣어서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만드는데 그것을 접을 수 있게끔 접을 수 있게 만들어서 아이스박스의 부피를 줄여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다시 펼치면 그 아이스박스가 되고요. 이렇게 그것을 또 고정시키는 장치도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갖고 다니기 편하죠. 아이스박스가 그걸 안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거기다 이제 약간 형태를 갖춰주기 위해서 에어를 집어넣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에어를 집어넣는 형태를 좀 갖춰주거나 빵빵하게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박스를 만든다 그랬죠. 에어를 평소에 접고 다니면서 박스를 만들거나 그 안에서 뚜껑이 있는 거 없는 버전, 그다음에 그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이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아이스박스, 보온 보냉 박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기존의 보온 보냉 이런 소재에도 에어를 집어넣고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보온 보냉 이런 가방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접어서 갖고 다니다가 부피도 되게 좋죠. 또는 비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보온 보냉 이렇게 비닐이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이게 접어서 지금 아이스박스에다가 부분적으로 알루미늄 가루를 입혀줘 가지고 알루미늄 은박 그 자체를 그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가루를 입자 구조로 붙여줘 가지고 약간 거기에 냉기나 열이 좀 더 이렇게 뭐 아이스박스다 그러면 냉기겠죠. 열이 증폭되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입자 구조라는 것은 덩어리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더라도 덩어리 이렇게 증착을 시켜준다는 거죠. 알루미늄 은박에다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종이박스에다가 은박을 이렇게 입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골판지 종이박스라 그러면 거기다가도 이렇게 알루미늄을 입자 구조로 이렇게 증착을 시켜주면은 열이 축적이 되겠네요. 냉기가 축적이 되거나 열이 축적이 되겠네요. 그런 형태의 종이박스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골판지 자체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나 입자 형태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온 소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골판지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박스인데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아이스박스. 그래서 에어를 집어넣어서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그걸로 간단히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걸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에어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 침낭 에어를 집어넣고 그 안에 바람만 집어넣으면 뽕당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에어 침낭, 또는 에어 이불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 비옷, 에어를 이렇게 비옷인데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또는 에어 옷이긴 옷인데 그래서 에어를 집어넣으면 그냥 잠깐 비옷식으로 장착해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요. 군의 판초이하고도 결합해가지고 군의 판초이에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주면 열이 좀 너무 더우면 약간 부분적으로만 들어가거나 가루 형태로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판초이를 만들어가지고 섞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열이 너무 더우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이불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비닐을 판초이 소재에 같이 결합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고, 판초이 비세요. 저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비세서 졌는데 오래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다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텐트천 사이로 텐트와 텐트천
이런 텐트천 사이로 비닐을 끼워 놓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한 방수를 뭐 자동차용 호루나 화물차 호루, 기타 뭐 어떤 화물 같은 거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적재할 때 그런 호루 안에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방수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옷과 옷천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거기 그 침낭이긴 침낭인데 그때 겉에 표면에 비닐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완전한 비 올 때도 침낭 안에서 그냥 여유 있게 잘 수 있거나 이런 구조. 또 그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침낭 안에 넣어서 열이 이게 체온에 복사 반사를 이루어서 따뜻한, 너무 많이 넣으면 숨 막히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넣어주거나 가로 형태로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침낭 천 구조나 기타 다른 것에 결합해서 체온에 이게 열이나 체온을 복사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옷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 합성섬유 실이나 이런 데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형태로 입자 형태로 들어가서 그것을 실을 만든다면 보온 소재가 되는 거죠. 네, 그와 같이 하시면 뭐 스판덱스 같은 데 이렇게 있고 스타킹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서 실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어서 아라미드 섬이나 방탄 소재를 만들어 놓거나 또 천연 돌가루나 이런 기타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또 목적별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긴 아이스박스인데 에어를 집어넣어서 아이스박스 일반 종이 박스를 만들어 놓거나 일반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놓거나 어떤 그래서 이렇게 보온 보냉 소재로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 같은 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보온 보냉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온 보냉 어떤 가방을 에어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내용 가방 같은데도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에어를 집어넣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에 이렇게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내 가방과 모든 가방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병 깨지기 쉬운 종류의 것들을 아니면 가방 전체 안쪽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여러 겹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정도, 바람 넣는 데가 두 겹 정도 되면 좀 더 좋겠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종 어떤 그 물놀이용 보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각형 보트가 됐든 물놀이용 주부가 됐든 이런데, 또는 또 구명조끼가 되든 바람 넣는 데가 한 겹, 두 겹. 그러니까 바깥쪽 구명 튜브다 그러면 여기다가 안쪽에 바람 넣는 게 있고 바깥쪽에 바람 넣는 게 있고 두 가지 튜브를 가지는 거예요. 바깥에 스크래치 써서 바람이 빠져나가더라도 안쪽의 튜브는 살아남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구명조끼도 한 겹, 두 겹, 한 군데 바람 넣거나 두 군데 바람 넣거나 또는 세 군데 그 이상도 되겠죠. 이렇게 물놀이용 이런 이렇게 사각 이렇게 어떤 튜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공기를 집어넣는 데가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용 타이어, 그다음 오토바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튜브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를 해서 같이 결합을 해 놓으시면은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수도 주름관 안에 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드나드는 연질의 튜브가 있는데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얇게라도 괜찮으니까 두 겹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로 인해 자꾸 터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고무공, 축구공이나 농구공 이런 데도 고무 튜브에 딱 한 겹만 더 주거나 이렇게 이 안에도 연질의 튜브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를 하시면 훨씬 더 강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용 타이어도 그렇겠네요. 자동차용 타이어도 두 겹으로 얇게라도 괜찮아 두 겹으로 만들어주거나 잘 접착을 해서 만드시면 잘 터지지 않아요. 자동차용 타이어 바람도 안 빠지고 잘.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이런
자전거용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지표면을 이렇게 이렇게 땅바닥을 보다 넓게 와이드하게 잡아서 하시면은 훨씬 파워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보통 뒷부분에 뒷타이어가 광폭 타이어로 제작해서 자동 타이어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앞쪽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한쪽 바퀴가 앞뒤 한쪽 바퀴가 광폭 타이어를 뜨면 훨씬 파워가 좋아진다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또는 킥보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고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RC카 같은 데도 저게 장난감 차지만은 저게 RC카에도 뒷바퀴를 이렇게 한쪽 바퀴로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서 지표면을 넓게 잡게 되면 굉장히 파워가 같은 연료 대비해서 좋아집니다. 이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